당뇨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일상 속 당뇨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IT 기술이 나와서 환자 스스로 편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 관련 IT 기술들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요. 오늘 내분 보고서에서는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 모시고 당뇨병의 일상 관리를 도와주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뇨병은 호르몬 문제와 합병증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병이잖아요. 네. 자, 우선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당뇨병은 혈액 속의 혈당이 이제 높은 그런 병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기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 속에 이제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혈당, 즉 이제 포도당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남는 포도당이 있으면 그것을 몸에 반드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이제 간이나 근육과 같은 장기에 저장을 해주는 것이 인슐린의 주된 역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뇨병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이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췌장을 절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가 않으면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예. 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일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기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은 몸에서 잘 분비는 되는데 장기들에서 인슐린이 이제 아예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장기에서 저장이 안 되니까 피의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지만 또 작동을 못하는 상태를 소위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뛰어넘을 만큼의 인슐린 분비가 내 몸에서 잘 되지가 않을 경우에 이형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 성향에 더해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만이나 운동 부족, 또 식습관과 같은 위험 인자들로 인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악화가 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결국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네. 자, 우리가 주변의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일정한 시간에 늘 혈당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네. 그래서 그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혈당이 우리 몸에서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혈관과 또 장기들이 점차 망가져 가서 결국에는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주로 이제 큰 혈관들, 대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중풍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리 혈관 같은 데가 문제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고요. 또 작은 혈관들, 미세혈관들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쪽은 이제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또 콩팥이 망가져서 만성 콩팥병증, 신경들이 전신에 다 이상이 생겨서 신경병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없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당뇨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혈관 합병증이 약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지절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이미 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미리 철저히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그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화혈색소 6.5% 혹은 7% 미만, 그리고 공복혈당 130 미만, 그리고 식후혈당 180 미만의 이 목표한 근거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럴 네네. 수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그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혈당 관리하면 우리가 직접 손가락을 찔러서 그 피를 이제 체혈을 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네. 이것 말고도 혹시 뭐 혈당 측정법에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 측정하는 가장 사실 정확한 지표는
우리 이제 혈관 정맥 체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혈장의 포도당을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네.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당뇨병의 특성상 우리가 병원 와서 그 체열하는 그것 말고 평상시 생활에서의 혈당을 모니터하면서 생활 습관 및 또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게 또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손끝에서 모세혈관 체열을 통해서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체열했을 때 체열 양도 좀 많이 필요했고 또 정확도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는 미세량의 혈액만으로도 정맥 체열과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는 수준으로 온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매번 손끝 체열을 하는 것에 이제 통증과 또 번거로움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자주 측정을 한다 그래도 전체 혈당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 많은 검증을 거쳐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는 영어로는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뭐 CGMS 혹은 CGM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연속적으로 이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약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패치 모양의 센서를 복부나 이제 팔에다가 붙이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이 기구가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자가 혈당 측정 시에 이제 혈당기 우리가 모세혈관 측정할 때는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액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연속 혈당 측정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혈액이 아니라 혈관과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질액 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까 출혈이나 감염, 또 통증 등을 일으키지 않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사실 처음에 나온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초기 버전은 사용 기간도 짧고 또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이 많았는데 네. 현재는 센서 한 개당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을 하도록 기간도 길어졌고 또 정확도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스마트워치나 혹은 뭐 땀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 등과 같은 여러 비침습 혈당 측정기들이 개발이 되어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가혈당을 대체할 만큼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로서는 모세혈관 자가혈당 측정과 또 연속혈당 측정기 두 가지가 평소의 혈당 모니터를 위한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수시로 변하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도 이제 당뇨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연속혈당 측정기도 원하면 누구나 다 일반인도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나 효용성 등을 생각을 할 때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을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을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인슐린 다회 주사 혹은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는 사람에서인데요. 일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인슐린을 자주 투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들은 혈당을 보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인슐린 용량을 수시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러한 환자들에게서는 자가혈당 측정만으로는 분명히 이제 용량 조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속혈당 측정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 당뇨병 경우에도 이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다회 투약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연속 혈당 측정이 혈당 조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대규모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또 이형 당뇨병에서 생활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점점 그 적응증은 확대가 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정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는 인슐린을 자주 투여해주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은 그 배에 주사하는 방법을 꺼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인슐린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슐린은 이제 경구 투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 방법으로 투약을 이렇게 주사를 줘야 되는 것이 현재인데요. 그래도 과거에는 직접 인슐린을 이제 병에서 내가 주사기로 뽑은 뒤에 그것을 투약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바늘도 조금 두꺼웠고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펜형 인슐린을
통해서 따로 주사기로 뽑을 필요 없이 원하는 용량을 돌려서 맞추기만 하면 되고 바늘도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얇아져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인슐린 주사가 여전히 번거롭고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다회 주사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투약이 어려운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손바닥 크기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즈의 기구인데요. 네.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3-4번 이상 주사를 해야 되는 것을 3일에 4일에 한 번 정도만 주입 세트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바늘 노출 횟수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시간대별로 아주 세밀하게 투약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시로 내가 바늘을 계속 찔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교정 인슐린 용량을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단 이런 인슐린 펌프의 경우에도 사용법을 익히는데 장벽이 좀 있고 또 기계를 계속 내가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착용감의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인슐린 용량 자체는 내가 설정을 해야 돼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 다회 주사 요법 대비 혈당 조절에서 무조건 우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일형 당뇨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회 주사 요법 혹은 인슐린 펌프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중증 저혈당과 같이 이제 저혈당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펌프를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또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췌장 이식일 텐데요. 하지만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공 췌장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이제 다회 투약이 필수적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좀 어려울 뿐더러 또 고혈당과 저혈당 없이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약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도 어디까지나 본인이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심각한 합병증 비율이 이형 당뇨병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워낙에 이 일형 당뇨병이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치료법들이 사실 개발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췌장 이식의 경우도 발전을 해서 수술적으로 췌장을 직접 이식하는 방법과 또 췌장 내에 췌도라고 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주입해주는 방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성적도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또 공여 췌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네. 또 수술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을 할 때 빼고는 잘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해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발전을 해온 것이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하듯이 인슐린 펌프도 우리 혈당에 따라서 알아서 용량을 조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을 소위 인공 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먼저는 혈당을 실시간 측정을 해야 되는 기구인 연속 혈당 측정이 필요하고 또 인슐린 용량을 시간에 따라서 세밀하게 조정해주는 이 인슐린 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당에 따라서 용량을 적절하게 알아서 투약하도록 결정해주는 그 알고리즘,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혈당 도달 시에 인슐린 주입을 중단을 해서 저혈당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거듭 연구들이 발전을 해서 저혈당뿐만이 아니라 기초 인슐린 용량 자체를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발전을 해서 소위 이제 하이브리드 인공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해와서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상용화, 외국에서 상용화가 되어서 일형 당뇨병 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완벽히는 아니지라도 그래도 식후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운데 식후혈당까지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버전까지도 개발이 돼서 외국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외국보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늦는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몇몇 회사에 인공췌장이 도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치료법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